사이다 무비튼. 나는 아내와 유치원에 다니는 딸과 셋이서 살고 있었다. 나는 잔업이 많은 편이어서 퇴근 시간이 항상 늦었다. 하지만 아내는 매일 내가 퇴근하기를 기다렸고 내가 집에 오면 항상 웃으며 맞이해줬다.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적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렇게 좋은 아내를 만나 사랑스러운 아이까지 있는 나는 행복한 남자였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할 말이 있다면서 본가로 좀 오라고 연락이 왔다. 전화기를 통해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동생이 뭔가에 화가 나 있는 것 같았다. 대체 이유가 뭘까 궁금해하며 어머니 댁으로 갔다. 내가 들어가자마자 동생은 진짜로 열을 내면서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들려줬다. 앞으로 형 자식 여기다 맡기지 마. 여기가 무슨 무료 타가소야? 엄마 쓰러진 게 누구 때문인 줄 알아? 동생이 하는 말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나는 응? 너 지금 뭐래니? 라고 다시 동생한테 되물었다. 그러자 아내의 부적절한 행동이 동생 입을 통해 끝도 없이 나왔다. 우선 아내는 결혼 초기부터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일 어머니를 찾아왔고 시댁에 온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차려온 밥상을 받으면서 맛이 있네 없네 음식 타박을 하는 건 물론 내일 메뉴는 뭐뭐로 하라고 명령까지 했다는 거였다. 아이가 태어난 후로는 어느 날을 기점으로 어머니한테 애를 맡기러 찾아왔는데 처음엔 한 달에 몇 번, 그러다 일주일에 몇 번, 이제는 아예 매일 데려온다는 거였다. 아이를 맡겨놓고 밤중이나 돼야 찾으러 오는데 낮 동안 아내는 피부 관리를 받고 친구 만나면서 놀러 다니면서 심지어 그 돈까지 어머니한테 받아간다는 거였다. 전부터 아내는 걱정되니까 회사 끝나면 바로바로 연락하라며 내 퇴근 시간을 체크해왔다. 나는 아내가 시키는 대로 매일 퇴근 시간을 라인으로 알려줬었다. 아내는 내가 퇴근 시간을 알려주면 그걸 보고 어머니 집에 가서 딸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썼던 모양이다. 한편 동생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하던 밥집을 이어받아서 알바생을 고용해가며 밥집을 꾸려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아내는 동생 가게 냉장고에서 자기 마음대로 고기며 야채를 꺼내갖고 동생이 주의를 주자 식구끼리 왜 이러시나? 이 가게가 삼촌 거면 내 가게도 되는 거지 뭘 따지게? 시동생이 형수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내가 이 집안 장손 며느리 되는 사람인데 라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왔고 냉장고에서 계속 재료를 빼가고 있다고 한다. 물론 나는 아내에게 생활비를 충분히 주고 있었다. 그 돈도 자기 외모 투자며 유흥비로 낭비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었다. 동생이 나한테 말하겠다고 하면 아내는 우리 남편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일러 바쳐봐야 남편은 무조건 내 말을 들을 거고 말해봐야 소용없을 거다. 재수 없으면 멀쩡한 형제 사이만 벌어져서 절연할 수도 있다 라며 은근히 겁을 줬다고 한다. 동생은 그럴 리 없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아내의 말에 휘둘렸고 나한테는 말하지 말라는 어머니 말씀을 거역 못하고 계속 참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원래부터 몸이 약했던 어머니는 아내 등살을 못 이겨 피로가 누적되면서 입원을 하는 지경까지 이른 거라고 했다. 어머니가 입원하신 건 일주일 전 일이었고 나도 알고 있었다. 그저 원래부터 몸이 약하셔서 입원을 하게 된 거려니 했었다. 그런데 원인이 아내였다니 너무 뜻밖이라 충격 또한 컸다. 나는 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집에 가면 아내한테 바로 주의를 주겠다고 하고 집으로 온 나는 아내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그러자 아내는 버럭 화를 내면서 그게 왜 내 잘못이야? 당신이 매일 늦게 들어오니까 그런 거지. 나는 스트레스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아? 라면서 나보다 더 큰 소리를 쳤다. 하지만 나는 이미 결혼 전부터 잔업이 많은 일이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결혼하더라도 거의 매일 늦을 거라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했었다. 아내는 그래도 상관없다고 분명히 그렇게 대답했었다. 그 덕분에 아내는 경제적인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않았고 피부관리며 주부들 런치 모임 등등 우아한 전업주부 생활을 만끽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다. 가장 흔한 문제 중 하나인 고부간의 갈등도 세상 자상하신 어머니는 며느리를 귀하게 대하셨고 일반적으로 봐도 세상 어디에도 없는 좋은 시어머니를 둔 아내였다. 하지만 착한 시어머니를 소나기에 쥐고 자기 멋대로 흔들어대는 갑질 며느리라니
도저히 용서가 안 됐다. 동생의 내부 고발을 들으며 혹시나 하고 집에 있는 통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몇 년에 걸쳐 열심히 모아온 돈들이 전부 어디로 사라지고 없었다. 총액 5천 이상이었다. 저금 통장에 돈도 다 쓰고 내가 받아오는 월급도 다 써버린 것도 모자라서 어머니와 동생한테서도 삥까지 뜯었다니 대체 돈을 어떻게 쓰고 돌아다닌 걸까? 아내를 완전히 믿고 통장 관리를 맡겨온 내가 너무 나이브했었다는 후회가 들었지만 주부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아내한테 화낼 자격은 있다고 생각한다. 아내는 여자라면 예뻐지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신도 내가 예쁘고 세련되면 남들 앞에서 어깨에 저절로 힘이 들어갈 거 아니야 라고 목에 힘을 주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는 자괴감이 들었다. 그날은 머리를 식히기 위해 다시 본가로 갔다. 동생한테 거듭 사과하면서 그동안의 일은 보상하겠다. 아내와는 이혼할 생각이다 라고 하자 앞으로 아내를 볼 일이 없을 거라는 말에 안심하는 것 같았다. 다음날 아침부터 시청에 가서 이혼 서류를 받아왔고 아내에게 내밀었다. 예상치 못했던 반전이었는지 아님 나는 절대 자기를 못 버릴 거라고 믿었었는지 그것도 아니면 지금까지 자기가 누렸던 사치를 다시는 못하게 되는 게 두려웠는지 나한테 매달리면서 용서해달라고 빌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아내한테서 돌아선 상태였고 절대 이혼을 물릴 생각이 없다고 하자 아내 입에서 내 귀를 의심할 만한 발언이 나왔다. 알았어. 내가 애를 맡긴 게 문제란 거지? 그러면 당신 딸 고아원으로 보내면 되겠네. 그러면 내가 시댁에 맡길 일도 없어질 거고 갈등의 싹을 완벽 정리하는 게 되잖아. 그럼 당연히 우리 부부 사이에 아무 장애물도 안 남는 거 맞지? 순간적으로 아내의 뺨을 후려칠 뻔했다. 초인적인 힘으로 나를 억제했지만 손은 여전히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자기가 낳은 아이를 물건 내다 버리듯이 시설에 맡기겠다고 말하는 아내가 인간으로 보이지 않았다. 이쯤 되면 하루라도 빨리 이혼해서 아이를 아내한테서 떼어놓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내는 내가 이혼 의지를 꺾지 않을 거란 걸 알아채더니 다시 악마 같은 발언을 뱉어냈다. 끝까지 이혼 고소하려는 모양인데 난 절대 친권 포기 안 해. 왜냐고? 당신은 매일 회사에서 늦게 오잖아. 그리고 원래 법원이란 곳이 친권에 대해서 엄마 편을 들어준다는 사실 난 당신한테 안 넘겨. 그리고 당신하고도 절대 못 만나게 할 거야. 친권은 나한테 있겠다. 내가 애를 어떻게 키우든 당신은 상관할 자격 없는 거 알지? 너 말이면 단 줄 알아? 애를 인질 취급하겠다는 거야? 그럼 답은 간단하지. 이혼 안 하고 우리 셋이서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 이런 여자한테 아이 친권을 뺏기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생각이 드는 한편 엄마한테 더 유리하다는 것도 인정. 내가 매일 늦는 것도 사실. 강한 위기감을 느꼈다. 결국 아내와 아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동생에게 이런 상황을 털어놓자 동생은 아내의 썩은 인성에 분통을 터뜨렸다. 하지만 아내는 아이를 인질로 삼을 수 있다는 걸 안 이상 절대 아이를 뺏기지 않으려고 했다. 내가 어머니 집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해도 아이를 붙잡고 절대 놓지 않았다. 힘으로 밀어붙일 생각도 했지만 그랬다가 아내가 아이한테 이상한 짓이라도 하면 큰일이다 싶고 출구 없는 방에 갇힌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때 또 한 번 반전이 일어났다. 내가 아내와 친권 문제로 다투고 있다는 말이 다른 사람들 귀에 들어가게 됐고 지인 중 한 명이 그 여자 전에는 학대를 하더니 이번엔 방치라. 역시 쓰레기 근성은 안 바뀌는군 라고 하는 거였다. 나는 아내에게 결혼 전력이 있다는 걸 몰랐었다. 지인에게 자세히 말해달라고 하자 아내는 나한테 초혼이라고 속이고 결혼한 거였고 애까지 있는 이혼녀라고 했다. 더구나 이혼 사유가 아이 학대였다는 충격적인 제보였다. 나는 지인을 통해 아내의 전남편에게 연락을 넣었고 현재 상황에 대해 말했다. 그러자 전남편은 내 생각에 100% 공감한다고 했다. 자기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대한 돕겠다면서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여자한테 친권을 넘겨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남편과 사이에 낳은 아이에게 얼마나 심한 학대를 했는지 짐작이 됐다. 아이를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아이가 학대당하는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저려오는 통증이 느껴졌다. 나는 전남편분의 도움을 받아 아내의 자녀 학대 증거를 입수했고 그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을 통해 아이의 친권이 아내에게 넘어가는 일은 무사히 막아낼 수 있었다. 자기 계획이 틀어지자 아내는 전남편이 자기를 모함했다면서 난리 발광 발악했지만
이번 이혼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모든 문제를 내 뜻대로 해결해냈다. 이혼하면서 아내에게 어머니와 동생에게 갈취했던 행위에 대해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청구했다. 결혼 생활의 실패로 참담한 기분이 들었지만 아내의 폭주를 이쯤에서 막을 수 있었다는 것에 만족했다. 내 미모는? 명품 쇼핑은? 내 인생은 어쩌라는 건데? 라면서 자폭했다. 그 후 지인이 전 아내를 우연히 봤다는데 월급을 받아도 나한테 차압당하는 금액이 있어서 피부 관리도 못 받고 옷도 못 사 입어서 그랬는지 한눈에 봐도 폭삭 사가서 누가 보면 할머니인 줄.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나처럼 또 속는 사람이 생겨나는 일은 없겠구나 하고 안심했다. 그 여자 입장에서는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겠지만 이혼 후 나는 업무를 바꾸고 아이와 같이 있는 시간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퇴원하신 어머니도 나한테 킹받았던 동생도 딸아이를 싫어했던 건 아니었다면서 육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있다. 지금은 넷이서 같이 살면서 매일 웃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